신경 가소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신경 가소성은 성인이 된 우리의 두뇌가 노력을 한다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전달합니다. 나 바보인가? 왜 이렇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지 않을까? 나는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못했으니까 지금 자격증 시험 보는 것도 당연히 떨어질 거야.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약속할게요. 이 영상을 보고 난 후 여러분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과거에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될 겁니다. 과거의 나는 바보였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의 나는 천재의 씨앗을 품고 있으니까요. 스스로 만든 상자 속에서 머리를 박고 스스로를 하대하는 행동을 멈추세요. 신경 가소성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습득하고 반복하는 과정에서 천재와 비슷한 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스탠포드 뇌과학자인 앤드류 후버만 교수는 우리 뇌의 신경 가소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기들의 뇌 신경계는 아주 넓게 연결되어 있지만 엉성하고 조잡합니다. 연결이 정확하게 이어져 있지 않으니까 아기들은 허우적거리며 정확한 동작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태어날 때 신경계의 연결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뇌련은 수상돌기와 축삭돌기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경의 연결이 모든 곳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잘 정비된 고속도로는 없고 좁은 골목들만 얽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린 아이들의 신경계입니다. 점차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뇌는 특정 연결은 보강하지만 쓸모없다고 판단한 신경 연결은 가지치기를 합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뇌의 원칙입니다. 0세부터 25세까지 목표와 관련 없는 신경 연결은 탈락시키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긍정적인 경험 또는 부정적인 경험을 가리지 않습니다. 0세부터 25세까지 겪은 모든 경험은 우리 신경계에 각인됩니다. 앞서 설명했듯 우리가 태어날 때 신경계가 넓고 엉성하게 연결되어 있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경험을 통해 당신의 신경계는 나의 경험들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합니다. 25세 미만의 어린 뇌는 신경 가소성이 적합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25세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25세 이후에 우리의 뇌 신경계를 변화시키려면 25세 이전과 완전히 다른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신경 가소성은 성인이 된 우리의 뇌도 노력에 따라 충분히 뛰어난 뇌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앤드류 후버만 교수는 25세 이후 싱싱하고 젊은 뇌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쿠누센 실험실의 연구 결과에 빗대어 얘기합니다. 어린이들은 세상에 대한 관점을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신경 가소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어른들은 고정관념이 깊게 박혀 있어 관점을 변화시키기 매우 어렵고 변화를 완벽하게 이뤄내지도 못합니다. 신경 가소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관점이라고 설명은 했지만 제가 얘기한 관점은 언어처럼 새로운 것에 대한 배움을 뜻합니다. 25세 이후에는 배우는 것이 느리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바꾸려는 것이 아닌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뭐가 됐든 7도, 14도, 28도씩 바꾸어 보는 것이죠. 성인의 신경계는 작은 변화만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쌓다 보면 많은 신경 가소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인은 점진적인 학습이 무조건 필수입니다. 한 번에 큰 변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작은 변화들을 쌓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작은 정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학습을 통해 많은 것을 습득하려는 것은 효율이 낮습니다. 성인의 신경계도 많은 신경 가소성을 얻을 수 있지만 점진적 학습을 하는 것이 더 신경 가소성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자유투를 배운다고 해봅시다. 전 45살이 넘었습니다. 25살을 훌쩍 넘었다는 것이죠. 공과 손가락의 접촉면이나 무릎을 굽혔는지 등 모든 것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변수들을 감안하고 시도한 후 제대로 된 하나가 될 때까지 일관성을 갖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의할 것은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한꺼번에 개선하려고 하지 마세요. 뇌에 혼동을 줍니다. 이것이 점진적 학습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이것 말고 많은 신경 가소성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쿠누센 랩은 학습할 때 심각한 상황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험자들이 음식을 찾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가소성의 발현이 매우 느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험자들이 사냥을 해서 음식을 구해야만 하는 경우는 매우 달랐습니다.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했으므로 가소성이 필요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을 설정하여 음식을 사냥했던 경우 나이가 있는 사람이라도 신경 가소성을 젊은 사람만큼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이해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느냐에 따라 가소성을 더 빨리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에서 얼마나 우선순위가 높은 중요한 일을 하는지에 따라 신경 가소성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수동적으로 살아간다면 당신의 신경계는 변화를 얻기 힘듭니다. 무언가를 먹어야 하거나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등 간절하고 절실한 상황에서 우리의 신경계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습득하는 사람들은 한계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에 대한 동기 또는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믿음과 변화에 대한 간절함이 크다면 내 삶이 바뀌는 분명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쿠누센의 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점진적인 학습이 신경 가소성을 증가시키고 스스로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할 때 신경 가소성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어린이의 뇌만큼이나요. 앤드류 후버만 교수는 25세 이후 우리의 뇌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단계를 밟아가며 천천히 학습하고 내가 느끼는 결핍을 찾아 간절함을 부각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경계는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고요. 여러분은 신경 가소성에 대한 내용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저는 내가 무언가를 꾸준히 습득하고 아웃풋을 만들어 간다면 훗날 나도 무언가 성취를 이룬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경 가소성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시작을 해야 가소성을 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하는 게 참 어렵고 힘들죠?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 라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하지만 시작해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신이 부족한 사람인 것을 마주보는 걸 즐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달 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만들고 나서 업로드하지 못한 영상들을 보면 참 처참합니다.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제 스스로가 너무 대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과정 등을 통해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상 에고타르트였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돕는 또 다른 인사이트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